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더막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자장나무님께서 시사는 역시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맛집일세라고 본방 중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맛집의 별책부록 뭐 서비스 메뉴 이렇게 하면 되나요?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문장님이 맨날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오늘은 출근을 안 해서 생방을 챙깁니다. 오, 네. 제비님, 더막가님, 촌철님들 뭐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제비타임 들으면서 꽉 막힌 속 뚫릴 때가 많아요라고 인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단골이시죠 여기요님이 본방 중에 귀찮겠지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것도 못해주미 꽉라고 성대모사 못하겠네. 라고 하셨는데 저희 홍보대사를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제비가 뭐 소정의 선물이라도 이 힙한 모자 드릴까? 좋아하실까? 좋아요 꼭, 구독 꼭, 네. 공유 널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방송 다시 보기 하시고 신정식님이 우즈벡 타시켄트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오. 네, 세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시는 촌철님들도 예. 감사드립니다. 네, 세계적인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신영섭님이 안녕하세요 제이비님. 저도 실시간 채팅 자주 할게요. 네. 매번 듣는데 제 이름도 좀 해주셨어요. 신영섭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에 함께 들으세요. 네. 네, 함께 들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제이비가 좀 준비한 얘기가 많아서 빨리 들어갈게요. 네. 본방을 복귀하는 AS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애경이랑 SK케미칼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네. 뉴스세계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는데 많은 촌철님들이 분노를 해주셨어요. 데이지님, 예. 이런 된장. 현님, 법잣대가 진짜 고무줄. 죽은 사람, 장애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도 냉철한 분도 계셨어요. 홀딩맨. 입증은 검찰 책임. 그러니까. 강철님, 무과실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줘야지 그걸 사용자에게 맡기니 재판이 개판이 된다. 예. 2심은 좀 달라질 거냐?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예. 제이비가 여기 할 말이 있으시죠? 저도 이거 할 말이 있어요. 한마디 저 꼭 해야겠어요. 솔직히 저는 무죄 판단 납득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얹어야 되겠는데요. 그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 판결을 보면서 제가 다른 거가 여기서 오버랩이 된 게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공정경제 3법이 애초에 개혁 취지보다 퇴색된 상태에서 처리됐다는 얘기 여러 번 했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문제 많은 누더기다라는 얘기 많이 했죠.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꺼낼 계제도 아니라고 해서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단소송법이 있어요. 집단소송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한다는 얘기 그 전에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바 있었죠. 네,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정기국회 우선 중점 처리 대상 법률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엔 처리가 안 되는데 언젠가는 처리가 돼야 되고 일부는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있어요. 집단소송법 같은 경우는. 그잖아요. 네. 그다음에 법무부도 아마 조만간 아마 국회 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코스가 뭐냐면 어떤 소비의 주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집단소송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대를 해서 뭔가 권리를 그러니까 그 구할 때 그것이 어떤 관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아주 주체적인 경제 민주화를 가기 위한 어떤 길을 닦는 그러니까 그 법안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대한 법률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어제 그 판결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집단소송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고 간에 이건 전부 다 법원을 거쳐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잖아요. 네. 집단 소송을 해봤자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면 마냥 말짱 꽝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것도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러면 징벌을 얼마를 때릴 건가는 재판부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판단을 내려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판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리면 집단 소송제를 도입을 하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책임 없다고 해버리면 네. 책임 없다고 해버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단 소송 걸어봤자 재판 비용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법원 스스로 자기들의 위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 스스로. 근데 그러니까 인권의 모든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게 생명권이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그다음에 뭐 기본권이든 뭐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무죄 딱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거기서 집단 소송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고 이런 얘기가 여기 뭐가 성립이 됩니까? 도대체가. 좀 열받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말씀 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정말로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지를 한 번만 좀 스스로 돌아보라. 이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다람쥐야 MKII님이 작년과 올해 법이 사람을 지배함을 느낀다. 법이 억울한 일을 돌보며 사람을 도와야지 지금 법관들은 성문화된 법에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같이 분노한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니까 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 AI 판사. 근데 AI는 엊그제 이제 저희도 뉴스 세계에서 전해줬던 이루단가요? 네, 안 그거 됩니다. 보니까 네. AI는 사람에 의해 학습되는 AI는 거라. 믿으면 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털보 에비님이 네. 저도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드렸습니다. 털보 에비님. 네. 제이비처럼 털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사진 찍는 농부의 귤 이야기님. 네. 아침마다 귤 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셨고. 그러니까 귤이라고 해서 요즘 또 제주도도 아니지 많이 북상을 했죠. 그래도 제주 아닐까요? 그러게요. 네, 가고 싶네. 박점술님. 네. 지방에서는 제이비 시선 집중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셨는데 왜요? 유튜브니까. 네, 네. 아니 라디오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지방에 거의 다 나가는데. 네, 저희 시선 집중. 집중이 유튜브 실시간 되니까 보시면 되고 네. 유튜브가 잘 안 된다, 인터넷이 잘 안 터진다. 그러면 인터넷이 안 터지면 앱도 안 되나? 미니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가 안 되신다면 예.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시선 집중 본방부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S 타임 하나만 더 할게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인터뷰했잖아요. 네. 김종배도 못 끊는 사람이 있네라는 글도 있었고요. 아니 왜 이거 질문 안 하냐고 혼나보기는 또 처음이어갖고. 그럼 아니 질문자의 권한 아닌가요? 네,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네, 뭐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적인 포스를 좀 뿜어내 주셨죠. 그랬더니 이제 러블리 엘님 같은 경우는 진짜 나타났다, 뭐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찐언니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근데 서울 시민이 판단한 몫이니까. 네, 예. 그리고 장수님님은 우상호님, 김진애님 단일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 민주당은 어딜까요? 더불어민주당일까요? 열린민주당일까요?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 예. 궁금해서. 예. 네, 그리고 늘 아이솔레이션님은 민주당이 후보가 돼서 최종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을 저쪽에 내주면 저쪽이라는 거는 이제 보수 쪽이겠죠? 네. 내주면 그 타격은 어떻게 할 건데 김진애 밀어줘서 서로 상처 입은 것도 이참에 좀 치유하고 네. 그게 낫지 않겠냐. 떨어져도 민주당이 타격이 덜하고 안 그래?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역시 단일화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서울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경찰 저희가 어제 오늘 이어서 연속으로 다뤘잖아요. 좀 충격적인 사례를 신현영 의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이 찢어지고 복강출혈이 있는 아이를 보고 의사가 좀 이상하다 해서 신고를 했더니 또 골절도 있었다는 거죠. 경찰이 한 말이 그래서 아이가 잘못됐어요? 그 말이 되는 얘기요. 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또 신고 후에 이제 신원이 노출이 돼서 부모에게 협박받는 의사들도 많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사나야님이 듣고 보니 알아서 신고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니다. 신고하는데 목숨을 걸라는 건가? 이렇게 보내주셨고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은
정인이 사건도 1차, 2차, 3차 담당 경찰이 다 달랐다고 하던데 네.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피통님은 의사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신고자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른 병원의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네. 진료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신현영 의원이 이제 자동신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걱정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김상휘 님이 시스템에 의한 자동신고는 무의미하지 않나요? 어차피 신고가 되면 부모는 마지막으로 간 병원이나 학교를 의심할 것 같은데 그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걱정이셨던 것 같고 빛과 진실님은 네. 전문위원회 법령에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지 않고 책상 토의는 의미가 없어요. 먼저 학대 범위의 인식 개선이 먼저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광견왈왈님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답답하다 이런 얘기만 쓰셨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시선집중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담아서 글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어떤 얘기가 좀 답답하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저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이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 그 김혜자 선생님인가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아이를 대하는 자세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학대하는 건 정당화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울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얘기로 갈까요? 네, 그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문제에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쏟아졌던 얘기가 많은데 그 가운데 두 개만 제가 뽑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는데도 검찰이 핵심 내용은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었고요. 2번 이 자리에 출석했던 이용구 법무차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다면서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 두 발언을 제가 뽑았는데요. 왜 뽑았느냐? 이 두 발언을 종합하면 검찰이 알아서 셀프로 수사권을 완전 포기하는 건 기대할 수가 없다. 일도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셀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검찰의 그 수사권 완전 그 박탈을 강제할 만한 환경은 어떤가? 이걸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두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1번 신현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보도 하나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신현수 수석은 윤석열 총장과도 친분이 있고 지금도 편하게 전화를 거는 사이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나이가 2살 많은 신 수석을 사석에서 현수 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최근 신 수석은 사석에서 추미애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윤 총장은 신 수석에 대해서 합리적 상식적인 사람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한 기사의 구절인데요. 이 기사를 내보낸 언론이 어디냐? 우리 촌철님들이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관심이 많은. 네. 그러면 조선일보 보도이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되는 건가? 이거는 우리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주변에서 신현수 수석은 검찰주의자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만 제가 다시 한번 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내용입니다. 이 박범계 후보자가 최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자 제동을 걸고 사실상 주의를 줬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나왔던 박범계 후보자 측 그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재철 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주의를 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범계 후보자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진위와 다르게 보도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준 게 아니라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박범계 후보자 쪽의 설명입니다. 그냥 설명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냐 신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이냐를 떠나서 심재철 국장이 검찰 인사를 짜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뭐 보도,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모두 윤석열 총장과는 막역한 사이라는 점이 하나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뭐 박범계 후보자는 사법연수 동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른바 추미애 라인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어떤 보도를 통해서. 오케이? 네. 자, 제가 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제할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두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이 두 가지를 뽑았는지는 우리 촌철님들이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검찰이 셀프로 수사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에서 민정 법무라인 역시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 시즌2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궁금증이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네. 민정 법무라인의 어떤 그 스탠스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선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민주당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요. 네. 좋든 싫든 어차피 그다음 이것은 입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령 민정 법무라인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열쇠는 민주당이 또 쥐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보겠는데 그럼 민주당은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안에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입법을 완료한다고 민주당은 이미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짚은 것처럼 상반기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면 좋은데 만약에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영영 물 건너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정치 일정을 쭉 제가 제시하면서 왜 이런 우려를 하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점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어제 이거저거 좀 알아보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검사 출신 의원들과 비검사 출신 의원들의 좀 뭔가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이런 후문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 점도 JB의 취재력. 네, 그냥 후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물론 이건 또 주관적인 평가일 수가 있으니까 팩트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100% 그 보증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주장하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이건데요. 상황이 불투명할 때 그러면 방책이 뭐냐? 그거는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이런 불상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버스가 지나가기 전에 손을 흔들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방비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한 건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버스 지나고 난 다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상반기 지났는데도 안 됐어. 그럼 뭐야? 해버리는 순간에 물 건너갈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계속 감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더 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좋아요. 그럼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려면 그러면 입법안은 언제까지 마련할 건데 얘기해봐. 그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더 어렵게 어렵게 얘기 꼬아서 할 필요 없어요. 좋아요. 상반기 안에 입법 완료가 되면 그러면 입법안은 언제까지 끝내서 언제까지 그러면 대국민 발표를 할 건데 요것만 일정 제시해봐. 이 이야기만 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상반기 딱 중간에 뭐가 걸쳐 있냐면 보궐선거가 걸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 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2월 말부터 4월 7일까지는 보궐선거에 집중할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시도 못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요 기간을 도려내 버리면 상반기 중에 언제인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상식적으로 그 따져 보면 그러니까 본격적인 보궐선거 선거판이 열리기 전 2월 초중순까지는 그 완전한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이 마련이 돼서 발표가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입법 시도에 들어가야만이 민주당이 제시했던 상반기 안에 입법 완료 일정을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2월 초중순까지 입법안 내놔 라고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제 그나마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5개의 과제를 정했어요. 5개의 과제를 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구체화. 이거를 과제로 정했더라고요. 로드맵 구체화. 로드맵 구체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가 되겠죠. 네네. 그럼 언제까지 네. 입법안 만들고 어떻게 그럼 언제부터 이런 거 언제 발의를 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입법 완료한다. 본회의 통과시킨다. 이런 로드맵이 되겠죠. 과제 만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조만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죠. 그죠. 벌써 근데 1월 중순이라는 점만 제가 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네. 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부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음도 꼬이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한 개혁 추진보다는 상황 관리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마지막 기대선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박범계 후보자는 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법사위원이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당의 정서와 당의 규정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박범계 후보자도 의식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범계 후보자가 이걸 얼마나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또 당의 규정력을 얼마나 그러면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렸던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그 손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를 한번 짜볼까요 했더니 그걸 당신이 왜 짜?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바로 그 대목. 네. 그 대목과 관련된 건데요. 1월 말 2월 초에 검찰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박범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통과돼서 임명장을 받고 난 다음이 돼야 될 텐데 여기서 저는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그러면 누구로 그러면 임명을 하는지 신임 박범계 장관께서 임명장 받고 나서 제가 왜 이 두 자리만 콕 집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권 완전 분리의 그 직격 대상이 되는 자리가 바로 반부패 강력부장이에요. 왜냐하면 특수수사를 관장을 하는 게 바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라고 하는 게 이전 개념으로 하면 검찰의 특수부에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반부패 강력부장의 어떤 성향과 검찰 어떤 수사권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러면 그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해서 그러면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을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누구를 앉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검찰 인사 실무를 관장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누구를 앉히는지를 보면은 수사권 완전 분리를 위한 인사 포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대충은 엿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박범계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박범계 장관이 됐을 때 바로 그러니까 있게 될 검찰 인사에서 이 두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걸 한번 보자. 많은 언론은 자 윤석열 라인이 어느 정도로나 복귀하느냐, 대검이나 이런 데를 복귀하느냐에 주목을 그러니까 하던데 검찰의 어떤 수사권 완전 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을 좀 하나를 환기시켜드리고 이게 부록 1번. 이야기 나온 김에 부록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를 대충 정리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이 부록은 일선에 있는 검사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간접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경찰의 사건 수사 기록 검토를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하자라고 하는 게 제안의 요지라고 합니다. 수사관에게 하게 하자. 예,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하도록 하자. 네. 그러면서 수사 기록 검토 사항과 검토 방법을 담은 기록 검토소 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라고 본인이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경찰의 사건 수사 기록 검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록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보완 수사나 시정 조치나 재수사 요청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기록 검토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한테 맡기자라고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만약에 분리해서 빼앗아 버리게 된다면 검사가 해야 되는 주된 업무가 이게 돼야 돼요. 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한테 맡기자는 이야기는 그럼 검사는 도대체 뭘 하자라는 이야기이냐? 뭘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각에는 검사는 수사를 하는 주체라고 하는 인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일선에서는 어떤 감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어떤 감도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한 사례다. 물론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냥 글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과연 이게 2,000명이 넘는 검사관 2,000분의 1일 것이냐 과연. 그거는 우리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겠는데요. 아무튼 이 박 지청장 해명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수사 지식을 수사관들에게 전수하고 검찰 업무 수행 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게 박 지청장의 해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알아서 들으시기 바라고 그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모두 넘긴다라고 한다면 검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저는 반문을 해보는 거죠. 저도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게 제대로 될까?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런 얘기는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이건 형사부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역시 검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춘철님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JH 최님이 오늘 천기누설 분위기네요 해주셨고 이러다 검찰개혁 도돌이표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외쳐야 되냐 좀 답답해하시는 춘철님들이 많았고 까르페디엠님은 사람으로는 개혁 못한다 할 건 빨리빨리 하자 이거예요. 네. 그리고 보미김님은 검사 스스로 집 손모가지를 어떻게 끊어. 미라클님은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단순히 이렇게 분리가 아니라 아예 박탈하고 폐지해야 된다 이런 쪽이 의견이 많았고 네. 이정님은 이러니 시민들이 서약서 들고 나선 거죠. 한병철님은 민주당 의원님들 촛불의 의미를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서약서 부분은 좀 평가의 지점은 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민초의 꿈샤님은 치안은 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처,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는 공소청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이런 의견 주셨고 네. 수와이님은 영화 하나 다시 보자 지금. 무슨 보통 영화? 사람. 음. 그런 영화를 한번 다시 보면서 다시 의미를 좀 되새겨보자 민주당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지금 일정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가 알고 싶다. 언제 할 거니 이런 거 민주당 의원님 섭외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아무튼 서약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요. 네. 다만 이거는 어떤 한 개인 의원들의 의지가 모여서 당 전체의 의지가 된다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당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 차원에서 투명한 그다음에 의지가 담긴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를 하라.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하나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마무리하지요. 그러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이비타임 끝날 때쯤에 손철이 무슨 뜻이요? 라고 묻는 분이 계셨어요. 촌철? 네, 제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네. 손철이 아니고 촌철 살인을 날려주시는 여러분들의 애칭입니다. 촌철이에요. 촌철. 그렇습니다. 네, 촌철님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인숙님이
어제 제가 이름을 불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도 또 복권을 사셨대요. 예? 복권을 사셨대요. 진짜로? 네. 아, 왜 이렇게 자꾸 이름을 불러주면 복권을 사러 가시는지 정말 그럼 부담되게. 당첨되면 절반?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첨되면 음. 제이비님과 더마카님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네. 시선 집중의 모든 제작진들에게 네. 점심을 쏘시겠다고. 오. 그래요? 네. 오. 근데 지금 이거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죠? 배달도 있으니까요. 뭐 5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풀리고 아니, 나서. 아니 뭐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또 뭐 이렇게. 아, 그래도 이왕이면 당첨되면 좋죠. 꼭 당첨되세요. 네. 저는 딱 네. 5천 원짜리 한번 대본 적입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아니 근데 약간 즉석 복권 긁는 거 이게 있어요. 저희 촌철님들이 약간 유행 놀이처럼 돼가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복권을 사러 가겠다. 복권 사업 이쪽에서 감사표 이런 거 우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장순희님도 좀 아까 불러드렸다고 지금 복권 사러 가신다고. 저는 로또는 사본 적이 제가 승질이 급해갖고 근데 즉석 복권은 몇 번 사본 적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긁는 거 있잖아. 네. 최고 당첨 5천 원 했더니 그건 돈으로 안 준대대. 아 그래요? 네. 복권으로 바꿔주나요? 네, 그냥 복권으로 10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긁었지. 네. 그랬더니 500원짜리가 한 2개인가 3개가 되고 이제 계속 줄어들가 결국은 마지막은 빈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양병철님이 로또 되면 방송국 만들어주겠다고. 오, 그거 괜찮다. 유튜브. 드디어 그러니까 이 독립의 서광이 비치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면 됐죠 뭐. 그래요. 꼭 당첨되기 바래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